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영상 올렸었는데요. 이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돈을 받은 것과 똑같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아는 사람에게 돈을 하나도 빌리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도 법원에서 확인된 부채는 빌린 돈을 재산에서 차감해 주니까 내 수급비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나 결정된 판결문, 화해나 조정조서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요.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술비나 임대보증금처럼 수급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는 괜찮거든요. 만약 이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 병원비 영수증이나 임대차 계약서 같은 증빙 서류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이런 경우가 아닌데 그럼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절대 안 되냐? 다른 말로 하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하나도 받으면 안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수급자분의 현재 소득 인정액, 가구 원수, 돈을 받은 횟수, 돈을 준 사람, 돈의 액수 등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A 수급자와 B 수급자가 같은 사람에게 매달 5만 원씩 똑같이 받아도 A 수급자는 계속 수급자가 되고 B 수급자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정부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것을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꼭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서는 다 사적 이전 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복지기관, 교회 등에서 받는 돈 모두 다 사적 이전 소득이에요. 정부는 이 사적 이전 소득을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하는데 이때 지난 1년 동안의 사적 이전 소득 현황이 어떤가 봐요. 만약 이 기간 동안 6번 이상 돈을 받았으면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버려요. 만약 지난 1년 동안 A에게 2번, B에게 3번, C에게 1번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총 6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딱 6번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특히 부양의자에게 돈을 받는 경우는 더 그렇죠. 또 이걸 조사하는 대상 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내가 이전에 사적 이전 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고 돈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으면 이번에 다시 수급자 신청해 보셔도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수급자분이 2020년 5월에 2번, 7월에 1번, 8월 3번, 9월 2번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올 1월에 수급자를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사적 이전 소득을 보는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인데 이분은 이 기간에 8번 지원을 받았으니까 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2021년 7월이 되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지원받은 것을 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지원받은 횟수는 5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적 이전 소득으로 산정이 안 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요. 결론은 같은 액수의 돈을 받더라도 지원 횟수가 적어야 사적 이전 소득으로 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돈을 6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돈을 10,000원 정도로 아주 적게 받는다. 이 정도도 소득으로 보냐? 이건 돈을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달라요. 만약 돈을 준 사람이 부모님이나 자녀, 사위, 며느리와 같은 부양의무자이다 하면 받은 돈 그대로를 전부 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매달 5만 원씩 준다 하면 5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거죠. 만약 내 자녀는 그때그때 주는 돈이 달라요. 어떤 달은 3만 원도 줬다가 또 다른 달은 안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러면 최근 1년치를 다 더한 금액을 1년 12달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반영해요. 저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지만 수급비에서 그만큼 안 깎던데요? 라고 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급자의 부양비와 관련이 있거든요. 수급자의 부양비로 부과한 금액에서 부양의무자가 준 사적 이전 소득만큼을 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대신 제가 예전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에 대해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부양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로 보이는 해당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돈을 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어떠냐? 친척이나 형제 자매, 친구, 후원자, 교회 등에서 주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중위소득의 15%를 안 넘으면 소득으로 안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득으로 봐요. 2021년도 중위소득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여기에서 1인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1인 가구일 경우 2021년도 중위소득은 182만 원이에요. 이게 중위소득 100% 금액이니까 이것의 15% 금액은 27만 4천 원 정도 되죠. 매월 이 금액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봐요. 또 2인 가구이다 했을 때는 46만 3천 원을 넘으면 소득으로 보고 4인 가구는 73만 원을 넘으면 소득으로 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1인 가구 수급자가 있다고 해봐요. 이분에게 후원자 A와 B가 각각 매월 1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그럼 매달 20만 원씩 받는 거죠. 이 금액이 중위소득 15%보다 작으니까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이 금액을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줬으면 소득으로 100% 반영하는데, 다른 분이 줬으니까 소득으로 전혀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돈을 받기보다는 동생이나 언니에게 받는 게 낫고, 부모님에게 받기보다는 고모나 삼촌에게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후원자가 줬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지원받은 금액이 중위소득 15%를 넘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받은 금액에서 중위소득의 15%를 뺀 다음 12로 나눈 금액을 월소득으로 봐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1년에 6번 이상 받으면 소득으로 보니까 돈을 5번까지만 받는 대신에 한 번에 많이씩 받아야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받은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것도 소득으로 잡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